안녕하세요. 오태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죠?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도 기존 레가시 금융망이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 오태버스에 저를 조롱하는 비트맥시 분이 계시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잘 보는 것 같아요. 심심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를 조롱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 저를 조롱해가지고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는 그걸로 다 치고, 그래, 비트코인은 그 옥수수 밭을 지나면서 좀 모으셨나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맥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옥수수 밭에서 좋은 수확을 얻는 겁니다. 그 플렉스 하는 분들은 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얼굴도 안 까고, 이름도 안 밝힌 상태 자기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다는 건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타겟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믿지 말고, 진짜 얼굴 까고, 나 몇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배짱이 없다면, 아마 비트코인 10개가 없는 분들일 겁니다. 비트코인 10개가 없는 분들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맹렬한 그런, 사납고 맹렬한 그런 그 지조를 뭐 얼마나 바이할 수 있을까요? 예, 저를 조롱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오태버스 계속 보시면서 제가 조롱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의 지력에 맡기겠고요. 저는 뭐 제가 조롱할 만한 일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저는 제 생각이니까. 어, 저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번 주만 자유주의와 그불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책을 읽었고요. 사고의 본질, 유추라는 책을 시작했어요. 책 되게 재밌어요. 책 엄청 두껍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둠, 재앙의 정치학, 니얼 퍼거슨입니다. 니얼 퍼거슨 책하고 후쿠야마 책인데요. 후쿠야마 책은 얇아서 금방 읽었고, 리얼 퍼거슨 책은 엄청 두껍고, 리얼 퍼거슨 책은 엄청 두꺼운 대신에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고, 후쿠야마 책은 엄청 얇은 대신에 엄청 무겁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아마 후쿠야마 책은 철학 공부가 안 되신 근대 철학 사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뭐야 함의가 되게 많고요. 이 두 분은 제가 존경하는 작가였고 이분들의 책을 읽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어요. 그 니얼 퍼거슨도 2014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짧은 에세이를 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이질 않죠. 그 후쿠야마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라는 책도 써서 신뢰에 관심도 있으신 분이고, 니얼 퍼거슨은 금융사학자고. 근데 이 두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분들이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맥락인데요. 이분들은 레가시에 자기들의 동료 학자들의 의견을 너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 동료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있겠죠? 그걸 너무 바이하시는 거예요. 원래 과학자 집단이 자기네 그 동료들의 검토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중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가중치를 두지 않고요. 논문을 읽는 그 피어들끼리 서로 상호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과학자 집단이라는 게 과학자라는 게 과학자 집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작업이고요. 존경할 만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자역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과학자 집단을 이렇게 만약에 그 우주인이 와가지고 데려가 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2, 300년 바로 후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만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 집단이 과학자들을 서로 과학자들의 평가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그 너무 이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것이 딱 튀어나오면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어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견을 다른 집단으로 붙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짓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동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유추해서 내 생각을 말하면
그 동료도 나의 생각을 유추해서 말하고, 그래서 이게 그 상호 참조를 하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브라는 그런 생물학자가 아마존에서 발견했는데, 이렇게 그 지름이 1km나 되는 그런 원을 그리면서 개미들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집을 찾는 방법이 앞에 개미를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개미가 흘린 페로몬을 찾아가는 건데, 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개미가 없이 그냥 다 앞에 개미를 찾아가니까 원을 돌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간혹 일어나겠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일어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런 모형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JP 모건에 있는 사람은, 골드만삭스에 있는 사람이 그 파생 상품을 사줄 걸 생각하고 실사 안 하고 사는 거고요. JP 모건에 있는 사람은 골드만삭스 사람이 사줄 거를 생각해서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금융이 부실화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평가의 산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녹아내리면 또 이제 우리 FTX나 이럴 때는 또 뒷짐지고 있었던 주주들이 지네들의 문제니까 바로바로 개입해가지고 뭐 다 보장해준다. 다 보장해주는 건 좋은데 세상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보장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위에 벽돌 빼가지고 아래 메꾸고 아래 벽돌 빼서 위에 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안아주고 뭐 전액해준다 그러면 이제 뭐 전세도 다 보장, 예금도 다 보장, 그래서 다 보장해줄 것 같지만 결국 정부가 재정 적자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붕괴될 겁니다. 녹아내리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탈중앙화된 그런 중립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텐데, 비트코인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오토베스 독자들은 이제 제가 강조하는 만트라 중에서, 저도 만트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명제인데 그 명제를 늘 심도 있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명제를 좀 반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만트라가 있는데,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이런 만트라는 좀 너무 저차원적인 거고, 사실도 아니고, 제가 만든 만트라는 이거죠. 그 화폐는 비용의 함수다. 비트코인은 비용이 있어서 강하다. 이런 만트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니얼 퍼거슨이나 프란시스 후쿠야마한테 영향을 미쳤던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에서 적대적인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아직도 제가 하는 짓을 뻘짓이라고 보고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만든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통찰, 바로 말해서 비용이 비트코인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준다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라는 거는 유틸러티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보장 시스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보장 시스템이 만약에 가치가 원천이라면 비트코인은 제로가 돼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논리적으로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논리도 아니고 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오테버스 독자만이 아니라 차현진 국장님마저도 비트코인이 내년에 영원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논리적으로 충실한 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충실하다면 영원히 돼야 됩니다. 유틸리티가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실체도 없고 유틸리티가 없으면 영원히 돼야죠. 뭐 언젠가 된다고요? 편리한 얘기예요. 언젠가 지구는 종말을 맞을 거고, 언젠가 뭐 우리는 다 죽죠. 뭐 그렇게는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백색 외성이 돼버리고 폭발해버리니까, 초신성이 돼서. 아니고 뭐 달이 또 멀어져요, 지구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는 뭐 멸망합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하고요. 배팅은 못하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 못하는 겁니다. 영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 가치를 가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논리는 없고 다 감인 거예요, 감. 논리에 충실하자면 영원이거나 아니면 이 애매한 가격을 뚫고 올라갈 건데요. 비트코인은 비용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갖는 건데, 이 생각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비용을 들여서 내가 종이에다가 아무리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도 이게 보편적인 가치물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왜 비트코인은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제스가 말한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을 좀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된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가면 다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무가치예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도 궁극적으로 가면 무가치해지기 때문에 사고가 자꾸 헛도는 거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을 갖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가격을 갖게 된 원인은 비트코인이 POW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채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론자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론자가 아니더라도 경제학자들한테 역겨운 구조이라고 하더라도 쓸데없는 그런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바로 그것이 일단 1달러를 넘어서게 된 다음부터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걸 넘게 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충분히 재현되는 과학적 통찰이고요.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테버스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거에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요. 오테버스 진행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제 독자 중에 이제 자산가를 만났는데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완곡하게 이제 안 받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제 표현이지만 건더기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도도하게 나가냐 하면 제가 투자 받고 이러는 걸 좀 지쳤습니다. 투자도 다 빚이고요. 여태까지도 많은 민폐를 끼쳤기 때문에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어디 매여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네. What for라는 걸 제가 늘 물어봐요. What for? 왜?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냥 음악 듣고 책 읽고 살면 됩니다. 매일 골프장 가고 매일 해외여행 가족들 보낼 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음악 들으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치는 제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직장에 매여야 되고 그죠? 정말로 많은 걸 지금 감사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다 비트코인을 일찍 발견해서 그런 학자들의 그런 견해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과감한 사고에 도약을 했던 덕입니다. 제 주변에 9년 됐는데 비트코인 10개 이상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 10개 모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50만 원 할 때도 500만 원이 필요했고요. 1000만 원 할 때도 1억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에 그렇게 투자 못 합니다. 네. 이게 영원한 딜레마죠. 깨달았을 때는 늦었어요. 근데 제가 GNC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늘 늦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몰랐다. 나 9대 커피 연장해달라. 나 어디 가갖고 하게 해달라 이러는데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속 제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챙기시고 가끔씩 슈퍼챗도 쏴주시는 분이 저하고의 관계에서 얻는 정보하고 가끔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분하고는 그 자체가 불공평하겠죠. 제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9년 전에 저랑 가까운 분들은 알게 됐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겨울이 처음인 분들은 2020년, 2021년에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위안을 드린다면 2014년도에 제 말을 듣고 비트코인 50만 원일 때 한번 사볼 수 있었던 분들도 샀다가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 늘 기회의 문이 닫히고 나서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했을 때는 나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확인했는데 그때는 기회의 문이 닫히겠죠.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이 가격이 된 거를 확인했을 때는 늦은 거죠. FTX 루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2천만 원 떨어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게 옥수수밭이라는 기회라는 건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옥수수밭은 곧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옥수수밭은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2천만 원대에서 못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한테 40만 원, 50만 원대 얘기를 들었을 때도 못 잡았을 겁니다. 그냥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이런 걸 배웠어요.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9년 동안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학자들은 학자들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의 감옥에 있는 거고요. 학자가 아닌 분들은 또 학자가 아닌 분들 나름대로 또 사고의 감옥에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비정형적인 게 딱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정형화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헷갈리게 하죠. 정형화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다 콜럼버스가 다 아메리카 대륙 다 발견해가지고 다 침발라 놓은 다음에 발견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박사님, 후덜덜한 박사님한테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그 과제를 푸시면, 저는 풀 거라고 보는데 푸시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GNC가 대단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박사님들이 이제 제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사님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넛지를 준 거죠. 그 정도 실력의 박사님들이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만들면 비탈릭 뷰테린한테 비벼볼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꼭 GNC 프로젝트랑 같이 하느냐? 그럼 전혀 개런티 못 합니다. 어제는 그래서 제가 두 박사님한테 한 2시간 동안 떠들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몇 달 안에 답을 낼 거고 그다음 몇 달 안에 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영어로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 영어로 쓴 논문은 아마 비탈릭이 보면 좀 놀라 자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할 수 있는데 비탈릭, 뷰테린이나 뭐 저나 다 사기꾼이니까 뭐 사기꾼들끼리 서로 뭐 놀라 자빠져 봐야죠. 고래비행사가 뭐 하는 거냐? 고래비행사는 굿모드 체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만나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태원에 있는 더 젤이라는 데인데요. 이태원이 아니라 하얏트 호텔에서 조금만 내려오는 그 길에 있는 유명한 와인 바입니다. 거기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요. 고래비행사 분들이 내시는 돈을 대부분 다 식비로 씁니다. 그냥 네트워크 하려고 만든 자리예요. 옛날에 우리 224가 있었을 때는 그게 60만원짜리여가지고 좀 남기고 구글이 너무 많이 뛰어요. 그래서 그냥 30만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대부분 그냥 뭐 돌려드립니다. 식비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걸 아시고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대화하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대화합니다. 맛있는 와인 먹으면서. 저도 와인 안 먹는데 거기는 너무 맛있어서 먹었다가 다음날 뭐 숙취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먹으려고요. 오시는 분들은 아마 드시면 좋을 거고, 처음에는 뭐 2명, 그 다음 달에는 1명, 그리고 4명, 그리고 5명, 그리고 지난번에 10명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테버스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인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글이 40% 떼갑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 오테버스가 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뒤로 돈 받지 않는다는 거. 뒤로 돈 받으면 이제 저를 타겟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냥 구글 통해서 받고 어제도 투자하시겠다는 분한테 제가 농담으로 흑자 기업이야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이 오테버스 흑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비용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한 300에서 4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습니다. 네. 투자 없이 비둘기 호니까 천천히 갈 건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맥시건, 비트코인 맥시가 아니건 비트코인 참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옳잖아 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그런데 나는 10개를 못 모으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폭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때는 10개를 모을 수 있지만 후달립니다. 후달려요. 겁납니다. 여러분들이 FTX 때 우리가 비 내리는 날 했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그때 살 수 있어야 모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게 기회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기회로 안 보이고 지뢰밭으로 보이는 거죠. 어쨌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전 세계에 지금 챕터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오테버스 채널에서 저하고 같이 책 읽고 독서하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제가 크게 틀리지 않았잖아요. 2년 전부터 제가 지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지정하기 벌써 여러분들 바뀐 거, 온도가 바뀐 거 이제 확연히 느끼시겠죠? 제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이 책을 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는 거하고 책을 전혀 안 읽는 분이 한 권 읽는 거하고 다르겠죠. 저는 맥락 속에서 읽으니까 트렌드를 빨리 캐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위를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분야에 이렇게 딱 칸막이로 들어가 있지 않고 여러 두루두루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압도적인 장점 돈키호텔에서 학자들의 말도 비웃습니다. 아니 뭐 저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저한테 갑이 아니거든요. 저는 노무진사 안 받으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게다가 또 이제 과학 철학 훈련을 세게 했기 때문에 음모론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은. 그리고 학자들의 권위는 별로 존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책은 그냥 특기이자 취미가 책 읽는 겁니다.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특기이자 취미가 책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들한테 과제를 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제가 박사님보다 더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난데, 제가 과제를 내드릴 수가, 숙제를 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롱할 만하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 교제했던 분들은 지금 저를 다 손절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게 연수의 차이인 겁니다. 연수의 차이. 엊그저께 제 강의실까지 따라온 분은 비트코인 100개 이상 가진 젊은이인데요. 이분은 선생님이 비트맥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큰일 났다. 이분 혼자 가진 게 아니라 가족을 다 설득해가지고 100개 이상 가진 거죠. 젊은이가 어떻게 100개를 모읍니까? 근데 어쨌건 선생님 비트맥시다. 자기들이 진짜 추웠을 때, 추운 겨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선생님의 칼럼을 보는 방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 칼럼을 링크를 거느냐를 가지고 경쟁할 정도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칼럼의 목을 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럼이 나오면 모여가지고 읽고 서로 토론하고 세미나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의 칼럼을 보면서, 그때는 유튜브 없었거든요. 칼럼 보면서 위안을 받고 했던 거죠. 이런 분들은 저하고 같이 동고동락 했어요. 어쨌건 겨울을 2번, 3번 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를 안 떠나는데, 그럼 그분들이 모두 GNC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냐? 아니에요. 그래도 안 떠나요, 저를. 그런데 2021년부터 교류를 했던 분들은 좀, 그분들이 얄팍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얄팍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정을 쌓으려면, 깊은 신뢰 우정을 쌓으려면, 고난, 겨울을 같이 겪어야 된다. 네. 이래도 제가 조롱할 만한지는 젊은 분들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 드렸습니다. 녹아내리고 있네요. 기존 금융이. 보장을 해도 골 때리는 거고, 보장을 안 해도 골 때리는데, 보장을 하겠죠. 보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부실한 애들을 다 보장하다 보면, 그 보장한 존재가 부실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트코인 맥시나 비트코이너, 뭐라고 부르든가 간에, 비트코인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외쳐왔던 것이 사실은 맞다. 가격을 보면 조롱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맞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맞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언제 모으냐. 그래서 비트코인을 DCA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젊은 분이 지금 월급 넣어가지고 비트코인 10개 모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대답은 못 들었는데 제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까 3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네, 화이팅입니다. 저를 조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비트코인 10개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